안녕하세요, 노세롬세입니다. 사케를 즐기며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아직 뚝딱거리는데도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댓글로 소통까지 하다 보니 저도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케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올해도 달려볼 텐데요. 사케를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거나 자리를 가지다 보면 사케에 대한 편견이 늘 존재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케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자 술 없이 프리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게 오늘은 5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풀어갈 텐데요.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인드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케를 마시면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라는 편견이 가장 크더라고요. 다음날 지옥을 맛봤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완전 머리가 깨질 뻔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들었는데요. 사케는 아무래도 곡주로 만든 술이다 보니까 당 함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알코올 분해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막걸리도 체질에 안 맞다라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정말로 체질상 곡주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질 낮은 술들을 뜨겁게 데워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이 훅 올라오면서 숙취가 심했던 경우도 있고요. 좋은 사케들을 차갑게 마시면 훨씬 깔끔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머리 아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마시는 스타일의 확률이 99%인데요. 우리가 보통 모이면 어떻게 마시죠? 1차로 소맥이나 계속 짠을 하다가 취기가 적당히 올라오면 야, 이제 기분도 좋은데 우리 2차 가서 좋은 술이나 하나 까자 하면서 2, 3차에 보통 비싼 좋은 술들을 먹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이미 간은 소맥을 분해하느라 과부하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기분 좋게 사케를 마시다 보면 이제 간도 파업 선언에 나선 거죠. 제 통계상 대부분 짬뽕으로 섞어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힘들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좋은 술들을 먼저 즐겨보자라는 추세가 강한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해요. 곧발로 과음보다는 좋은 술들을 오래오래 즐기는 자리가 그 다음 날을 위해서도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사케는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편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위스키도 아니고 사케 가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케가 쌀의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쌀보다 훨씬 비싼 사케 전용 쌀을 쓰기 때문에 일단 비싸고요. 좋은 술들은 그 쌀의 50%를 넘게 깎아내서 쌀의 전분이라는 좋은 부분만 쓰거든요. 버리는 게 반이라는 소리죠. 게다가 일본의 양조장들은 대량 생산 시스템보다 장인 정신으로 빚기 때문에 물량도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인슈 기쿠처럼 1년에 딱 한 번 이쁜 라벨을 입고 나오는 술은요. 그 사케는 한정판에 가치까지 더해지다 보니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로 마시는 예술인 거죠. 명품백처럼 바로 이 희소성에 가격이 녹아져 있는 셈인 거죠. 자, 세 번째. 사케는 종류가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할까인데요. 준마이, 긴조, 다이긴조 들어는 봤을 테고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세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사케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양조 알코올을 섞었냐와 쌀을 얼마나 깎았냐. 단순하게 이 2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지역마다 물맛이 다르고 쌀도 수만 가지가 되다 보니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복잡함이 아니라 내 취향을 찾아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사케 이름이 외계어처럼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느껴질까인데요. 저도 사실 1어를 모르고 이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 들어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케 이름은 크게 3가지 순서로 묶어서 기억하면 쉬운데요. 첫 번째는 양조장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술의 등급이고요. 세 번째는 그 술의 고유 제품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카츠야마 준마이 긴조 레이. 이 술은 카츠야마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준마이 긴조급의 레이라는 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술의 이름 안에 족보가 다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족보를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일본에는 양조장만 1,500개가 넘고요. 각 지역의 물과 쌀과 기후가 다 다르다 보니 정말 맛이 천차만별이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집을, 단골집을 뜯고 싶어 하듯이 사케도 내 입맛에 맞는 양조장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케에 입문하면 좋을지 저만의 꿀팁을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부터 비싼 걸 찾지 마세요. 왜냐면 지갑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본에 갔을 때 그 집 열 때에 술이 다른 것보다 적게 있는 술들을 사봤을 때 거의 99% 찐만족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 현지인들이 많이 사가는 술이나 이제 조금 재고가 없는 것들은 확실히 인기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이거나 대중적으로 많이 이름이 불리는 사케들은 인지도 때문에라도 가격이 더 붙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1000엔대로 시작하는 사케들도 굉장히 맛있는 사케들이 많은데 그 1000엔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취향의 옷을 고르듯이 라벨 디자인을 보고 고르시는 재미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케는 실패 확률이 없을 나마자케나 탄산감이 있는 사케인데요. 특히 나마자케는 보관과 개봉에 유의하시면서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할 확률을 조금 더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믿을만한 바트샵에서 취향을 설명드리면서 추천받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잔을 마셔도 진짜 제대로 마셔야지 저는 사케의 매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취기를 빌려서 계속해서 마시는 술 말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향을 즐기는 사케 문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짝 떠들어 제낀 사케 오해들이 조금은 풀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케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또 맛있는 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